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2023년 9급 지방세법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풀이 시작 전에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세법은 역대급 난이도라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처음 보는 지문들도 있었을 것이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답을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다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맞는 문장이라든지 명확하게 틀린 문장을 아심으로써 답을 찾으실 수는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방세법이 워낙 쉽게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수업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 들어가는데 기출 문제는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용하고 기출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이제 좀 가볍게 여기셨을 것이고 그다음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출 문제 위주로 이 정도만 알면 되겠지 하고 이제 시험을 대비하셔서 좀 허를 찔린 기분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요, 수업은 뭐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기출 부분 좀 우습잖아요. 기출 문제 보면은 좀 우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바로바로 이제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내용을 반복해서 보시는 걸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등록 면허세, 우리가 증자 같은 거 할 때 등록 면허세 내거든요. 맞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겠고 자, 그다음 이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자동차 등록의 납세지를 어디로 볼 것이냐, 등록면에서 납세지를 어디로 볼 것이냐. 사용 본거지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디를 납세지로 받죠? 바로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받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뭐예요? 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박등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등록 당시 가액이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 자체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50% 가감이죠. 우리 80% 가감 내용 없어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장이죠. 과세준정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가 불가능했었죠. 자, 그래서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선 이제 과세정부심사 청구를 했어.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럼 이제 과세가 되겠죠. 그럼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 하면서 이제 뭐 경정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신청이라든지 그때 심판 청구를 가시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의 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그의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었고요. 자, 이의 신청 결정에 계산 착오가 있는 게 명백할 경우에는 자, 이거는 단순히 오기라든지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약간 틀린 거 누가 봐도 아 이거 잘못된 거네 라는 거는 직권으로 우리가 경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 되겠고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기다려줄게 언제예요? 분할 납부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예 기간, 이게 체납처분 유예 기간이라든지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죠. 따라서 진행하지 않겠고요. 자, 그 다음 납부의 최고로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이 진행하는데 자, 언제부터 새로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최고서에 납부 기간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고 그게 지나면 새롭게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뭐 쉬운 문장이었죠. 우리가 이제 채권자 대의 소송이 기각이 되면 지면은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기각됐는데 시효 정지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지방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방 소비세라는 건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국수에서 뚝 떼어주는 세금을 말하는 건데, 자, 지방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경정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 납부, 경정, 환급해야 된다. 자, 뭉친 금액으로 다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우리가 지방소비세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세관장이라든지 세무서장은 특별 징수 의무자에 들어갔었죠. 자, 그 다음 3번 지방소비세액의 과세 표준에 가산세 더해야 된다라는 거 몇 번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이며 가산세까지 더해서 우리가 과표를 잡고 있었고요.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딜 따라가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하수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 소재지 맞고요.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 시설부 자역자원시설세 납세지도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소재지가 맞습니다.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 용수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불가하지만 나머지는 가능하죠. 따라서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특정 시설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 소방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 고지서 보낼 때 같이 병기해서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신고납부가 되겠죠. 자, 6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상속에 게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될 건데 주된 상속인에 대한 판단은 나였습니다. 지분율이 높은 자 같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많은 자. 그래서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 한다는 얘기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했죠. 지자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얻은 자라고 한다면 이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였습니다. 그래서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 4번은 여태까지 시험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뭐 1, 2, 3번이 워낙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도 찾아내실 수는 있었습니다. 자, 7번 서류의 송달입니다.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이상 송달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60일 동안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언제부터 철회한 걸로 간주를 하냐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일에 철회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교부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에요. 우선은 모르겠고.
자, 3번.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자, 이건 맨날 나왔던 거죠.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각각 송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도 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자, 공시 송달을 하게 될 텐데 공시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14일이 지난 때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찾아내실 수는 있었고요. 이 부분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례를 찾아보면 뭐 이제 뭐지? 막 읍면 동장한테 이제 하게 할 수가 있고 그들 교육해라 막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새로운 성립이 있는 날 이전에 성립한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립을 적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상 소급도 안 되지만 해석상 소급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해석이 있는 날 이후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 과세하는 거는 소급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그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다면 해당 지방세 과세 표준과 조사 결정은 그 장부에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그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디귿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자, 우리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법에 따른 규정이 없을 때 존중해줘라라는 거지. 세법에서 하자는 방식이 있는데 세법에서 하자는 방식을 내팽개치고 회계를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우리는 실질과세라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자, 우쭈쭈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쭈쭈는 초과 금액은 없는 걸로 봤죠. 그렇죠? 우쭈쭈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없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액 감면은 2월 되지는 않고요. 세액 공제는 2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초과 금액은 뭐 2월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자, 거주자로서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나오죠?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나오고 신고는 출국일 전날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출국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 지자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장이 이제 여러 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업원 수랑 그 사업장의 연면적을 고려해서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이제 법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 지방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3항에 따른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자,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비영리 법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또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 징수법상 체납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압류 가처분은 체납처분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체납자가 압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매각 전까지 이 사용 수익자가 따먹은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러면은 안 따먹은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겠고요. 자, 그래서 걷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미쳐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 속행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합병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체납처분은 계속 합병법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속인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한다 맞고요. 그다음 네 번째, 체납자와 그 동거 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우리가 절대적 압류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주고서는 딴 거 압류하면 안 돼 이런다고 할 수가 압류 안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무조건 압류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압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11번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기생하는 세금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없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대상인 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 2번 지자체의 장은 지방교육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과표가 모인 경우에는 안 된다. 레저세인 경우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 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이것도 그렇고요. 자,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언제 세율을 외우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자, 그래서 개인분세액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인구 50만 이상 시일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3번을 뭐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 넘어가 볼까요? 자, 4번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 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장이 우리가 이제 담배소비세에서는 납세담보 요구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요구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거 부분도 같이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요거 다 나왔던 문장들이긴 합니다. 요 3번이 세율 갑자기 허를 찌르고 물어봐가지고 어렵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을 답으로 찾아내실 수는 있었을 것이겠고요. 자, 12번 담배 소비세.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반출 신고를 해야 되죠. 담배 소비세 반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출 신고할 때는 미납세 반출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과세 면제를 위한 반출에 대해서도 반출 신고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세 반출 시에 반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이 사람을 또 당황스럽게 하죠.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 얼마 씁니까?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의 가산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또 자주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12번에 3번을 답으로 찾는 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파산 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반출된 걸로 간주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경우 말고 또 어떤 경우였죠?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이라든지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반출된 것으로 의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되죠.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세율 보시면 저도 못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세율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양심에 찔린다라고 생각했는지 뭐가 더 높다 낮다 뭐 이 정도만 나온 것 같은데 세율을 보자면 우리가 3종 엽 관련의 경우에는 1g당 103원, 제2종 파이프 담배와 제4종 각년의 경우에는 1g당 36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낮다가 아니라 그럼 높다가 되겠네요. 모르셨다 하더라도 답을 찾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13번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풍수해를 사유로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을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우선 이 문장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의회 의결을 걸어 할 수 있다라는 건 우선 아실 거고요. 머스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조례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다음 뭐 직권 감면도 가능하겠고 신청에 의한 감면도 가능하겠죠. 자, 신청은 6개월이 아니라 3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몰랐다 하더라도 저 감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틀리다라는 거를 좀 찾아내실 수는 있었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지자체의 재정 요건은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가 지방세 특례 정하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 중 하나에 포함은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야 하고요. 이 정비 결과에 대한 제출은 누구에게? 행안부 장관에게 했었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직접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방세 지출 보고서라고 하고요.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 자, 14번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표로 한다. 자, 사업소 자체가 존재하는 걸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연면적이 크면은 연면적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더 부과가 되는 구조였죠. 그리고 이제 종업원 수는 과표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 이제 주민세 종업원 분이 이제 급여 총액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설명이 되겠고 자, 2번 과세 기준일 현재 자본 금액이 40억 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면세점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사업소분은 기본 세율에 대한 세액만 이제 부과가 될 것이고 우리가 자본금이 얼마까지? 20억까지 30억까지 자본금이 30억까지는 이제 기본 세율에 따른 세액이 5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억까지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범위 중간에 들어오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점이라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2번인데요.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잘한 세율을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 표준 및 표준인 사업소의 연면적에는 뭐는 포함하지 않냐면 이렇게 복리후생적인 면적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 지방세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납세 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확정일이 아니죠. 성립일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면세점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뭐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했네요. 자, 15번. 자,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와 지자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지방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와 구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 시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글자 따서 이제 해당되는 세목들을 외웠어요. 구등제, 여기는 담주,
득채자. 그래서 나머지를 채우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 없지. 여기 구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구분이 없잖아요. 쭉 하나잖아.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그 다음 시군의 세목에는 지방교육세 들어간다. 여기 있어요? 지방교육세? 없어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의 군지역은 요거를 적용을 하죠. 따라서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보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산세는 맨날 나오던 얘기죠.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 해당 지방세의 세목이다. 맞고요. 납세 의무자가 사기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우리가 무신고 가산세가 20%일 때 40%일 때인데 뭐예요? 사기니까 40%로 봐야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맨날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납부세액 신고 당시 해당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냐면 신고 당시에는 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아직 불분명해서 내가 집어넣지 않고 신고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다행히 소송에 이겨서 나중에 내 상속재산 들어왔다. 그러면 신고 당시에 당연히 신고 안 한 게 신고 당시에 소유권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해서 상속재산을 집어넣지 않고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뭐 니은 디귿이 틀리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은 기역과 리을을 선택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옳은 설명은 지방세법상 징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소를 발급할 때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을 줍니다. 보통은 20일. 고지서는 우리가 30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7번에 1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법령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지서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유예 기간이 끝나고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보내게 됩니다. 유예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고지서를 보내게 되고요. 자, 지자체 징수금과 지자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타인이 제3자 세금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제3자 납부 가능하지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연부취득인 경우에 한정을 했죠. 자, 그래서 경우가 아님 이런 얘기가 틀리고요. 그래서 이제 연부취득인 경우에 우선 2% 취득세로서 이제 과세가 되고요. 소유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나중에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하겠죠. 그때는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점주주 이름으로 등기 등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 이용자가 그 대여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 뭐냐면 우선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거야. 빌려 쓰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빌려 쓰고 있는 거니까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네? 이용하는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네. 그럼 등록면허세로 먼저 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대여업자로부터 사와. 사오면 이미 등록은 됐으니까
취득 부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과기준세율인 2% 세금만 부과가 되는 거였죠. 이미 등록은 됐으니까. 그래서 등록분에 대한 우리가 취득세가 이제 취득분과 등록분으로 구분돼 이걸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데 이미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 중과기준세율 부분만 과세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다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자, 우리가 임시건축물은 우선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대신 등기 등록을 하진 않을 거니까 2% 세율인 중과기준세율만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2% 세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자, 그다음 19번. 참 못됐다 문제. 그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뭐 이러면 이제 자경농민 막 이렇게 그냥 봤는데 자, 자경농민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자,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이제 취득세를 경감한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농지를 취득하겠습니까? 도시 지역에 취득하는 거를 감면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도시 지역 외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우리가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감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자경농민의 요건인 경우 요건을 따져 보면 뭐 이제 뭐 직선거리 뭐 몇 킬로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그중 한 명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이제 자경농민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주 요건도 만족해야 하고 그 다음 또 소득 요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1번이 틀렸다라는 거는 갖고 가시고 2번은 모르겠다 우선 놓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 틀린 거는 90일이 아니라 60일이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은 맞추실 수가 있었던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미 기출로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4번을 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어야 됐는데요. 농지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자, 이게 이제 기출에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뭐 다른 1, 2, 3번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맞히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20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과세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 취득합니다. 1할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하며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에게 부가징수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자동차에 관한 지자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때에는 반드시 독촉 절차, 독촉 없다고 얘기를 몇 번을 했죠. 그렇죠?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니까 어려울 거 없었고. 자, 디귿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과세 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 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매를 통해서 누가 샀는지 우리가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매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 지자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역과 옳은 것 모두 고르면 기역과 리을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